수사관님이 누가 어떠한 혐의로 고소하셨네요? 조사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출석 가능하세요? 라고 요청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운의 김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조사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관할 경찰서와 조사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인데요. 출석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건의 목격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받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고소가 들어와서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출석 및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관님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떤 사건 때문에 연락을 주신 것인지, 지금 연락 주시는 분은 어디 경찰서, 어디 부서의 수사관님이신지 여쭤봐서 관할 경찰서, 조사 목적, 담당 수사관님 등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님의 성향에 따라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고 일단 출석하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등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들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건일 텐데요. 만약 그게 아니라 누군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내가 피고소인이 된 사건이라면 우리는 그 고소 내용을 어떻게 알고 수사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확인사항,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피의자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나는 그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읽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관님이 누가 어떠한 혐의로 고소하셨네요? 조사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출석 가능하세요? 라고 요청하신다면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먼저 읽어보고 출석할 테니 조사 일정을 미뤄주시겠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수사관님도 이해해 주십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피의자 본인 및 변호인에게 혐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나를 고소한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이자 꼭 필요한 방어권 행사 방법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많은 분들은 사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아무런 대비 없이 수사관님 일정에 따라 급하게 하루 이틀 만에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미리 고소장을 확인해서 그 내용을 인식하고 대비해서 가느냐, 아니면 현장에 가서 비로소 고소 내용을 알게 되느냐는 추후 진술의 방향성 및 정밀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꼭 미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고소장의 정보공개 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전자 파일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경우 집으로 오는 우편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이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자체가 우편물로서 집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관님은 먼저 고소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받아 사건을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다음 피의자인 우리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땡땡땡님이시죠?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위해 출석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때서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즉, 땡땡땡 귀하의 땡땡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몇 날 몇 시 어디 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안내문을 보내 출석 통지를 합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이 사건의 송치, 불송치 여부 및 그 이유를 담은 수사 결과 통보서도 해당 주소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우편물 송달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하셔서 통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을 많이들 가지실 겁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경중,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순 적발 또는 단순 폭행 등의 사건이어서 시시비비를 다룰 것이 없고, 또 내 잘못이 명백하여 자백 반성할 사건이라면 꼭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받고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양형 정상 사유를 주장할지 정리할 수 있도록 조사 가기 전 변호사와의 자문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내가 이 사건의 초범이 아니라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후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던가
도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많이 달라서 억울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석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사 받을 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정정할 수 있을까요? 보통 피의자 조사는 그 이전에 먼저 고소인이 출석하여 고소인으로서의 조사를 마친 뒤에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관님은 이미 피의자 조사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할 것인지 질문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히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관님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말을 잘못한 경우 현장에서 수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관님께 아까 질문에 대해 답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라고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조사 마지막에 출력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다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나 표현을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말씀해 주셔서 휴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술을 반복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사관님께 연락하여 사실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사실 수사관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기존의 진술을 내가 왜 반복하는지,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말했으나 그 진술은 왜 사실이 아니고 이번 진술이 더 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득하여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진술을 한번 번복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번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해가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다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나 모르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관님도 빠른 수사를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받고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심호흡하시고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지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까지 법률사무소 여원의 김선우 변호사였습니다.